어떤 날은요, 경기가 끝나도 진짜 중요한 건 트랙 밖에서 벌어지더라고요. 스페에선 페라리가 오랜만에 다시 포디움에 올랐고 숨통이 좀 트인 느낌이었죠. 키미 안토넬리는 이번에도 기복이 있었는데 예상 밖의 응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맥라렌에선 무전 내용 하나가 화제가 됐죠. 노리스가 선두를 내준 게 혹시 배터리 문제였던 걸까요? 각기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결국 한 가지로 이어져요. 바로 압박감이에요. 매 순간 선택을 증명해야 하는 팀, 이름값이 커서 오히려 무게가 되는 어린 드라이버,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가 너무 큰 대가로 돌아올 수 있는 두 팀 동료들까지. 진심으로 말해서요. 이런 디테일, 이런 뒷 이야기 속에서 F1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레이스는 체커기가 내려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느끼신다면 결승선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출처는 늘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말 시작은 꽤 희망적이었는데 어딘가 아쉬운 기운이 남더라고요. 승리도 아니었고 큰 드라마도 없었어요. 3위. 근데 그 3위가 어쩐지 안도의 한숨처럼 느껴졌어요. 계속된 압박 속에서 페라리는 스파를 조금은 고개 들 수 있는 결과로 마무리했죠. 샤를 르클레르가 다시 포디움에 올랐고 새로 투입한 리어 서스펜션도 효과를 봤어요. 그리고 프레드 바서르는 정말 오랜만에 패독에서 한결 여유 있는 모습이었죠. 분위기는 한층 차분했어요. 하지만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맥라렌은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페라리는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2025년을 지킬 건지 아니면 2026년에 올인할 건지 이 두 갈래 길에는 대가가 따르죠. 현재에 집중하면 적어도 준우승 경쟁은 품위 있게 이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기술 자원을 지금 써버리면 새 차를 만들 여유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바서르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라넬로엔 항상 감독 교체라는 그림자가 따라다닌다는 것도요. 그래서 포디움을 올랐어도 분위기는 여전히 조심스러워요. 숨은 좀 돌렸지만 아직 편히 숨 쉬진 못하는 거죠. 이번에 도입한 서스펜션은 분명 긍정적인 데이터였지만 맥라렌과의 차이는 여전하고요. 지금 팀의 계획은 분명해요. 르클레르가 계속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팀 내부를 안정시키면서 하반기를 조용하게 넘기는 것.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요. 조만간 없어질 채 지금처럼 자원을 쏟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당장 성적은 좀 포기하더라도 2026년에 집중하는 게 더 현명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누군가는 조숙한 재능이라 하고 또 누군가는 메르세데스의 자연스러운 후계자라고도 하죠. 하지만 그 이름 뒤엔요. 아직 숨 돌릴 틈도 없는 18살짜리 소년이 있어요. 키미 안토넬리는 스페에서 또 한 번 힘든 주말을 보냈어요. Q1에서 탈락했고 예선에선 또다시 조지 러셀에게 밀렸죠. 이제 벌써 8번째 연속이에요. 얼마 전 포디움에 오르긴 했지만 자신감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본인도 인정했어요. 아직 이 체에 완전히 익숙하지 않다고요. 메르세데스도 손을 내밀었어요. 다운포스를 더한 리어 윙을 달았죠. 좀 더 안정적이고 덜 공격적인 셋업이었어요. 이기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그를 조금이나마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였죠. 그런데도 페이스는 따라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주말 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가 있었어요. 루이스 해밀턴이 직접 다가온 거예요. 안토넬리의 박스를 찾아가 말을 걸고 용기를 줬어요. 지금 이 압박감 속에서도 잘 해내고 있다.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 많은 걸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라. 해밀턴은 잘 알죠. 너무 어린 나이에 무대 중심에 서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래서 어쩌면 다른 누구보다 안토넬리의 진짜 모습을 본 걸지도 몰라요. 기대라는 무게 아래서 성장하려 애쓰는 어린 드라이버의 모습이요. 아직 F1에 데뷔도 안 했는데 제2의 페르스타펜, 메르세데스의 미래, 이탈리아 천재 같은 말이 먼저 붙으니까 기복이 있으면 안 되고 실수는 더더욱 용납이 안 돼요. 하지만
실수 없이 배우는 법은 없어요.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 안토넬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결과보다 시간일지도 몰라요. 이제 여름 휴식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번 휴식이 어떤 연습보다 더 큰 의미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토넬리 너무 일찍 평가받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정도 압박은 F1 드라이버라면 감수해야 할 몫일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레이스가 끝나자마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랜도 노리스가 폴 포지션에서 출발했는데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첫 랩에서 바로 앞질렀죠. 그러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혹시 맥라렌 배터리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처음엔 꽤 그럴듯해 보였어요. 노리스 무전에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스파처럼 모든 게 몇 초 안에 결정되는 트랙에선 작은 문제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공식 입장은 금세 나왔어요. 팀 대표인 안드레아 스텔라는 단호했죠.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다. 그가 설명한 내용은 오히려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스파는 오루주를 지나자마자 긴 직선 구간이 이어지는데요. 앞에서 출발한 차는 그 구간에서 뒷차의 드래그를 피하기 어려워요. 노리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피아스트리는 더 가볍고 더 빠른 셋업으로 따라붙었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전 내용 중 몇 가지가 눈길을 끌었어요. 두 드라이버 모두 배터리 반응이 평소와 다르다고 언급했고 특히 노리스는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배터리를 조금 과하게 쓴 것으로 보였어요. 스텔라도 인정했어요. 그 부분은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고장이 아니라 배터리 관리 차원의 문제였고 어쩌면 드라이버의 작은 실수였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몇 주 동안 랜도 노리스가 드디어 안정감을 찾은 듯 했는데 스파는 다시 한번 뼈아픈 한 방을 안겨줬어요. 레이스 막판에 3번의 실수, 팀 동료에게 내준 선두, 그리고 지금 여름 휴식기를 앞두고 남은 건 씁쓸한 뿐이에요. 반면 피아스트리에겐 좋은 주말이었죠. 스프린트에서 폴 포지션에 올랐고 비록 페르스타펜에게 추월당하긴 했지만 노리스보다 한 포인트 더 챙겼어요. 바로 노리스가 점수를 벌어야 했던 상황에서 따라잡지 못한 거죠. 혹시 그 충격이 남아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타이틀 싸움을 이어갈 여력이 남아 있을까요? 사실 피아스트리는 이번 기회를 꽤 잘 살렸어요. 그리고 그 덕에 팀 동료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고요. 예전엔 맥라렌 내부의 서열이 어느 정도 정리된 듯 했지만 지금은 다시 할 수 없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스파의 결과 단순한 일회성이었을까요? 아니면 맥라렌 내부의 주도권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걸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런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